끌려가게 되죠. 그것은 왕에게는 물론 백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그래서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 국사교과서 194쪽을 보면 효종은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나 끝내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이 북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의 한 기록을 보면 송시열이 과연 북벌을 추진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숙종 40년 8월 13일조 기록을 보면은 송시열은 오랑캐를 물리치려는 굳은 계획은 없었다. 만약 효종이 중도에 승하하지 않고 날짜를 정하여 출정하였다면 아마도 그 본말이 모두 드러났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송시열의 종가를 찾았다. 집안엔 송시열이 효종과 북벌의 뜻을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이 있었다. 요새로 말하면 그 만주벌판 그쪽에 가서 이제 북벌하실 때 같이 말 달릴 때 입으시라고 그래 내리신다고 하는 초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서 발문을 또 쓰셨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렇게 초구를 내리셨는데 신이 받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위에서 말씀하기를 장차 나와 당신과 더불어서 같이 말 달릴 때 입으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냥 사치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송시열과 효종은 어떻게 북벌의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일까? 남한산성 그리고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당한 굴욕은 조선의 왕과 신하들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미중위의 치욕이었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오함과 효종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삼전도비,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현장이다. 송시열은 병자호란 당시 대군 사부, 즉 복림대군의 스승으로 이 치욕의 현장을 함께했다. 그리고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끌려가게 된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 북벌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했던 이는 효종이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즉위한 해부터 북벌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한다. 그것은 군정 실태를 파악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한편 도망간 노비를 불러들여 병력을 보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종 6년, 노량진에서 관병식, 즉 군사 열병식이 거행된다. 북벌을 향한 효종의 굳은 집념의 결실이었다. 북벌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효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효종 자신이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혀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했고 또 처음 잡혀갔을 때 이제 보고 듣고 관찰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청나라를 한번 좀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상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은 효종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은 또 그만큼 실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효종이 생각한 북벌의 방법은 빨리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를 들어가서 치는 겁니다. 군사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군박물관. 여기에 전시된 무기를 보면 효종이 북벌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병자호란까지 사용해오던 짧은 화살이 긴 화살로 교체됐고 화살촉도 더욱 강하고 예리해진다. 병법 또한 바뀌었다. 허리를 낮추고 활을 쏘는 청나라 기사법을 택한 것이다. 허리를 고추 세우는 조선의 기사법과는 달리 청나라 기사법은 적의 활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기사 방법은 몸을 꼿꼿이 세워서 발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말의 속력을 증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면서 더욱더 관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활이 점점 화살이 커지고 또한 화살촉이 아주 예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전투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무기의 변화는 총포의 개량이었다. 평야가 많은 만주벌판에서 북벌작전을 수행할 때 조총을 주무기로 기동전을 펼치겠다는 보관인 것이다. 때문에 연간 2, 3천 정에 달하는 조총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효종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당대 신식무기였던 총포리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총포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활을 쏘는 궁수를 양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총포류를 쏘는 총포수는 양성하는 데 일순인 약 열흘 정도의 훈련만 가지고도 우수한 병사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은 당대 정예한 포병인 정포 10만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효종대에는 무기 개량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군사력 강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효종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다. 신하들은 군사로 인해 백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백성의 반란까지도 우려된다고 하며 줄지어 상소를 올렸다. 효종에겐 왕권의 지지 기반까지 이룰 수 있는 위기였다. 그렇다고 북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효종이 생각한 거는 역시 우암 송시열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우암 송시열의 협조를 얻는다는 것은 전국의 그 보수적인 유림, 양반층의 협조를 얻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송시열은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명망 있는 학자고 그거를 대표하는